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옵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공부해야 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사실 이제 무엇인지 개념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옵션의 그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유러피안 옵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다. 그리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사는 입장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매도 포지션, 즉 옵션이든 어떤 상품이든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옵션을 경우로 들면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옵션이란 상품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거나 파는 거죠.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즉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그쵸, 이걸 발행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옵션을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옵션 발행자의 이익과 손실은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옵션 매입자의 이익 손실과 반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 5천 원을 사는 사람은 저한테 5천 원을 줄 거고, 그 사람은 5천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판다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손실의 구조도 정확히 반대 구조가 된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내용인 거고,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A번하고 C번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콜옵션에 대해서, 풋옵션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다는 의미고, 매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롱 포지션을 취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익이 이제 크게 페이오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ST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 즉 내가 무엇을 거래하는지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인 거죠.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 선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곡물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기초 자산, 내가 거래하는 상품을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 자산을 S라고 했을 때 S의 라지 T라고 하면, 라지 T라고 하는 것은 만기 시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기 시점에서의 기초 자산의 가격을 S의 T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행사 가격을 의미해요. 즉 행사 가격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만기 시점 이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콜옵션을 샀는데 어떤 주식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행사 가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어떤 주식의 가격이 뭐 A1이다라고 했을 때 그 A1과 K1은 다른 거예요. 그죠? 행사 가격은 그 미래 시점,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행사하는 가격, 즉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또는 팔 수 있는 가격을 K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A번에서 보면 콜옵션을 매입하는 사람의 페이오프는 이익인데, 그 이익이 S의 T-K 또는 0과의 맥시멈 값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했었고, C번도 마찬가지. 풋옵션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K-S의 T와 0의 맥시멈이 결국 이익이 된다. 페이오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이익의 의미가 페이오프였죠.
페이오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초반에 투자한 금액은 제외하고 그 상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페이오프라고 얘기했어요. 즉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주식 한 주당 그 권리를 뭐 얼마에 사겠다 해서 초기 투자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초기 투자액을 제외한 이익을 페이오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페이오프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그려봤고 초기 투자액을 포함해서 그래프도 그려봤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었죠? 두 개의 함수가 겹쳐진 형태. 그러니까 피스와이즈하게 그러니까 구간 나눠서 함수가 그려졌는데 한 구간은 1차 함수 형태였고 한 구간은 상수 함수 형태였죠.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보면 이것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페이오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총 프로핏의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총 프로핏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하면 되죠? 초기 투자액을 빼주면 나의 총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B번하고 D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B번하고 D번은 지금 구별해 보면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이익이에요. 그래서 콜옵션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게 B번이고 D번은 풋옵션을 파는 사람은 이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입하는 포지션과 매도하는 포지션은 반대가 된다. 이익과 손실이 반대 구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A번하고 B번은 정확히 반대란 얘기가 돼요. 그리고 C번과 D번도 반대가 돼요. 왜냐? 매입과 매도기 때문에. B번과 D번은 매도고요. 즉,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고도 얘기하고 판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A와 C는 매입 포지션, 롱 포지션을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A번, C번, B번, D번 이렇게 나눠서 보면 A번, C번은 매입 포지션, B와 D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 어떤 것을 콜옵션을, 그리고 B번은 콜옵션을 파는 사람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번하고 B번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팔았을 때 그것을 산다고 하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은 반대가 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받게 되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금액이 있다고 하면 반대 포지션이 돼요. 즉 마이너스 1배가 되는 거죠. 정확히 부호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B번에 보시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의 이익은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의 이익은 위에 있는 A번에 정확히 마이너스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번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취한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등식을 보니까 미니멈이라고 써져 있죠. M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미니멈을 얘기하는 건데 왜 미니멈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시멈 함수가 뭐였냐면 자, 1과 2의 맥시멈 이렇게 쓰면 이것의 의미는 뭐였죠? 1과 2 중에 큰 값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2라는 값이 돼요. 맞죠? 둘 중에 큰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미니멈이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 맥시멈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 맥시멈 1,2는 2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결과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도 되냐면 마이너스 2는 미니멈 함수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부호를 안으로 들여서 1과 2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중에서 작은 게 뭐가 되냐면 둘 중에 작은 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식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맥시멈 함수에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니멈 함수로 볼 수가 있는데
미니멈 함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맥시멈 1,2의 마이너스를 취하면 -2인데 그게 결국에 미니멈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B번에서 보시면 A번에 있는 페이오프에다가 -1을 곱했어요. 왜냐하면 반대 포지션이니까. A번은 사는 사람 입장이지만 B번은 파는 사람 입장이죠. 그래서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시멈에 -1을 곱하면 뭐가 된다? 미니멈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니멈 함수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K-ST, 여긴 ST-K 두 개가 바뀌었죠. 왜 바뀔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 위에서 어떻게 했죠?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서 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서 취해 준 것의 미니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에는 -1이 붙는 거고 K에는 -K였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그리고 0은 마이너스 취하나마는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 값의 미니멈으로 주어지게 된다. 무엇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즉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의 이익이 페이오프가 이와 같은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B번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Y축을 우리가 페이오프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X축에 해당하는 것을 ST라고 해 볼게요. ST는 뭐였다? 기초자산의 만기에서의 값.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이 함수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이 함수를 보시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지금 S의 T라고 하는 만기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하고 K라고 하는 만기 시점에서의 행사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S의 T가 K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리고 반대 상황 S의 T가 K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S의 T가 K보다 작거나 같다면 K에서 S의 라지 T를 빼면 얼마가 되죠? 그쵸.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K-S의 T가 0보다 커요. 즉 양수라는 뜻이에요. 양수하고 0하고의 미니멈을 선택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면 양수랑 0의 미니멈은 누구죠? 0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값이. 그런데 두 번째 ST랑 K랑 비교했을 때 ST가 더 크다. 즉 만기에서의 가격이 더 컸다. K라는 행사가보다 만기 시점에서 가서 보니까 ST라고 하는 가격, 실제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더 크다. 그러면 자, K의 마이너스 ST는 어떻게 돼요? 작은 것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음수가 되고 0이 있네요. 그럼 음수랑 0 중에서 미니멈을 선택하면 누구예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누구다? 그죠? K 마이너스 S의 T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S의 T가 여기 있고 K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S의 T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이다라고 했어요. 즉 K가 더 큰 경우. S의 T는 이 축을 의미하는 거고 S의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뒤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어요. 즉 지금 옵션을 발행해서 판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런데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그 6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주식의 가격이 만기 시점, 즉 6개월이 지났을 때의 가격을 보니까 1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긴 100만 원이라 하면 120만 원이 여기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만기에서 가서 보니까 80만 원이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만기 시점에서 내가 부른 행사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작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0 이라고 하네요, 페이 오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K까지는 0이 될 거예요. 쭉 0 이었다가 언제부터 K가 S의 T보다 작을 때, 즉 K가 S의 T가 지금 어디 위치했냐면 이렇게 K보다 큰 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K-ST를 그리면 된다. 자, 이게 지금 페이오프가 되는 거예요. 페이오프가 K-ST가 된다. 자,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죠? 페이오프를 여러분이 Y라고 생각하고 Y는 K-S의 T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S의 T가 이제 X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1차 함수 얘기할 때 y는 fx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y는 k라고 하는 어떤 상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 맞죠. 그리고 x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지금 보면 이 k라고 하는 값이 뭐예요? 1차 함수에서. 이 k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x에다 0을 딱 넣으면은 y가 k가 되면서 이 k를 우리는 y 절편이라고 했죠. y축을 지나는 딱 끊어버리는 어떤 하나의 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k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자, 즉 x에다가 k를 넣으면 y가 0이 된다. x가 k일 때 y는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k가 st보다 작은 경우, 즉 이 축에서는 그림이 k-st로 그려진다. 즉 k 이전에는 st가 k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0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이후에는 이 1차 함수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보면 사실 K라는 행사 가격을 넘어가는 순간 옵션 발행자는 손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음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D번을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풋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의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풋옵션 매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죠? 풋옵션을 매입하는 사람과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C번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C번의 이익, 페이오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이 풋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의 이익이 된다라는 거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맥시멈 함수에 마이너스가 취해지면 미니멈으로 바뀌는데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안에다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k-st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st-k가 되겠죠. 그리고 0은 그대로 0일 거고. 자, 그럼 둘 중에 미니멈이라고 지금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 페이오프가 y축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x축에 해당하는 게 만기에서의 주식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상품의 가격, 즉 underlying asset, 즉 기초 자산의 가격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따진 것처럼 똑같이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ST의 마이너스 K에 따라서, 즉 S의 T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ST가 K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ST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ST-K는 얼마가 된다? 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음수예요. 그 음수하고 0하고 따졌을 때 둘 중에 작은 건 누구다? 음수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를 선택한다? ST-K가 된다. 이때 즉 ST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ST-K라는 1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ST가 K보다 크다. 그러면 ST에서 K를 빼면 어떻게 돼요? 큰 것에서 작은 것 빼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양수고 0이에요. 양수랑 0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0이 작죠. 그래서 이때는
0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K라고 하는 행사 가격이 이쯤에 있다. 음. 내가 불렀던 100만 원 이렇게 행사를 100만 원에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땐 얼마가 될지 모르죠. 시장에서의 그 주식의 가격이. 그래서 그때에는 그 S의 T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가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즉 S의 T가 첫 번째 S의 T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어느 상황인가요? ST가 K보다 작은 이쪽에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K가 100만 원인데 6개월 뒤, 즉 만기가 지나서 봤더니 그때 그 주식의 가격, 내가 지금 약정했던 그 주식의 가격이 100만 원보다 낮은 거예요. 뭐 6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즉 여기에 있을 때 S의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S의 T-K로 그려진다. 보이시죠? 그래서 자, 아까 본 것처럼 Y를 페이오프라고 보고 S의 T를 X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Y는 ST-K다. 즉 ST 대신에 X라고 한번 써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럼 Y는 X-K면은 X 앞에 1이란 숫자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죠. 양의 기울기를 갖는 그래프. 그리고 X가 0이 되는 순간 Y는 얼마가 돼요?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X가 0일 때, 즉 여기에서는 -K를 지나는 그리고 이렇게 1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x에 k가 들어가는 순간 y 값이 0이 되니까 딱 k를 지나는 거예요. 자, 이런 1차 함수가 되고 그다음에 k보다 st가 큰 경우 그죠? 오른쪽에 k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그죠? 1차 함수랑 상수 함수를 붙여 놓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풋옵션에 매도한 사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매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익이 0이거나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아까 콜옵션도 보면은 여기 보면 0이었다가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K보다 S의 라지 T가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러 옵션을 팔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총이익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림은 페이오프를 얘기하는 거고 총이익 프로핏은 뭐였죠? 초반에 투자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옵션을 사는 사람은 초반에 얼마를 지불하는 거죠. 옵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옵션 발행자는 그 옵션 가격을 받죠. 사는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돈을. 그 돈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총이익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자, 지금 B번의 경우에. B번에서 지금 이 그림은 페이오프인데 우리가 총이익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음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총 프로핏은 얼마가 될 것인가? 페이오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총이익은 이 사람이 얼마를 받게 돼요? 매수자가 돈을 주겠죠. 옵션 다 사겠습니다 하고 주잖아요. 그 돈만큼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얼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예제에서 보면은 콜옵션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최초 투자에 $500. 이 $500가 뭐였어요? 이 사람은 콜옵션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만기 시점에서 특정한 주식을 얼마에 사게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콜옵션이라는 상품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옵션 가격이 $5래요. 한 주당 $5. 그러면 이 사람이 100주를 살 수 있게끔 거래를 했다고 하면 $500를 처음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 금액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옵션을 발행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즉 $500만큼 매도한 사람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500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익을. 그러면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K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총이익은 지금 페이오프가 아니라 이제 이 Y축은 뭐가 되냐면 프로핏이 되죠.
총 취해지는 이익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K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이익이죠. 이익이 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필기해 놓은 거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의 페이오프랑 이익을 그래프로 그렸었어요.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자, 콜옵션을 산 사람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그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죠.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이게 페이오프였는데, 자, 콜옵션을 산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 콜옵션을 파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대죠. 손해와 이익 구조가 완전히 반대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D번에서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페이오프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뭘 추가하면 페이오프가 아니라 총 프라핏이 될 것인가? 초반에 내가 받아들인 돈이죠. 매수자에게 받은 돈. 그쵸? 그 사람이 사겠다고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매도자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돈을 건넸을 거잖아요. 그 돈만큼 버는 거니까 모든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금액만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위치까지는 손해였지만 이 지점을 SAT가 넘는 순간 이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만큼의 값만큼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풋옵션 매수한 사람의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린 것까지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 포지션 취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고, 맥시멈 함수랑 미니멈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끝났고요. 옵션에 대한 문제도 제가 올려줬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하면서. 풀어보고, 아, 이런 상품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런 상품에 투자해도 좀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주식, 그리고 뭐 이런 거래들이 뭐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 이런 투자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분야에 공부를 쪼끔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좀 넓히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은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유러피안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냐면 만기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기 전에 언제든지 행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옵션은 마치 이제 자유경계 문제라고 해서 수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얼음과 물이 있다고 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자유경계라고 하죠. 언제 이게 물로 확 바뀌는 순간. 그런 경계에 대해서 그 수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의미가 이렇게 옵션의 가치를 구하는데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즉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비헤이비어가 반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이 뭔지만 인제 알면 되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콜옵션, 유러피안 콜옵션의 가치라고 해서 뭔가 공식처럼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면은 이제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T하고 X가 의미하는 것은, T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그리고 라지 T라고 하는 거는 만기 시점이에요. 그래서 라지 T에서 T를 빼면 만기, 즉 6개월 뒤라고 했을 때 6개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 사이를 빼주면 잔존 만기라고 해요. 남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지금 N의 D1, N의 D2라고 해서 N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계 쪽에서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정규 분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 분포 함수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서
지금 저 D1이라고 하는 그리고 D2라고 하는 이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퓨리에 변환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PDE라고 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런 공식을 유도해 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다 정도이고 '아 옵션 가격 구하는 공식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 공식은 이제 블랙과 숄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1973 년에. 네.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증권사 및 은행 등등에선 아직도 이 공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하고 숄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했던 굉장히 파급력 있었던 논문이 발표가 된 거죠. 73 년에. 근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파생 상품 그리고 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빅쇼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한번 쪼끔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쪼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음 그 금융 상품 그리고 이제 이런 금융 파트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는 전염병 모델로 넘어가려고 해요. 전염병 모델도 사실은 굉장히 얘기를 하자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수식이 반영이 되는지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라서 기초적인 미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극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수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모델링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제가 올려주는 연습 문제 셋을 한번 풀어 보시고요. 조만간 과제 제출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할게요.